여러분,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뭔가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새해 금융정책, 겉으로는 생산적 금융기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씌워놨는데요. 뜯어보니까 딱 한 줄입니다. 이제 아파트 사지 마세요. 아니, 정확히는요? 이제 아무도 당신의 아파트를 사줄 수 없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혔거든요. 공식적으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시작될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보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아파트를 하나의 화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 화분에 물을 주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동안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 나왔어요. 집값이 오른 이유? 간단합니다. 물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어제 뭘 했냐? 이 수도꼭지를 확 잠가버렸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은행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지금까지는 100억을 빌려주려면 15억만 따로 떼어놓으면 됐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20억을 떼어놔야 합니다. 고작 5억 차이잖아? 아니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빌려주는데 비용이 33%나 뛰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덜 해주겠죠. 해주더라도 금리를 올리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지금까지 아파트 거래의 70% 이상이 대출로 이루어졌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진짜 10억을 가지고 있어서 산 게 아니라 3억 가지고 와서 7억 빌려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 그 7억을 안 빌려줍니다. 그럼 누가 당신 집을 사요? 10억을 현금으로 들고 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받아줄 매수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화분에 물이 안 들어오면 화분은 말라요.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냐? 정부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연간 30조 원을 첨단 전략산업에 퍼붓겠답니다. 30조요, 1년에. 작년에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약 50조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30조를 기업 쪽으로 돌린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물길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월급 아파트 대출 집값 상승 부자된 기분 다시 대출. 이 루프가 40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일부터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월급 저축펀드 투자기업 성장 배당 수익.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투기에서 생산으로. 듣기 좋죠? 근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이게 아닙니다. 이미 똑똑한 돈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강남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들이 안 사요. 부자들이 바보라서?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흐름을 읽었어요. 재벌 3세들이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아파트 안 삽니다. 주식 삽니다. 채권 삽니다. 해외 자산 삽니다. 상위 1%는 이미 탈출했어요. 남은 건 중산층입니다. 우리 집은 강남이라서 괜찮을 거야. 우리 동네는 학군이 좋아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기사 맨 끝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0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어야 나오는 돈을 살아서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정부가 이런 상품을 만들었을까요? 친절해서. 아니요. 현금이 없는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집은 10억짜리인데 통장에는 100만 원 월급은 끊겼는데 연금은 쥐꼬리. 그래서 뭐 합니까? 집을 팔아야죠. 근데 집을 누가 사줘요? 대출이 막혔는데? 못 팔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가격을 내립니다. 10억이 9억 되고 9억이 8억 되고 이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자연스럽게 내리는 거예요. 금리 올려서 폭삭 망하게 만들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이는 겁니다. 대출 막고, 규제 풀고, 돈길 바꾸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같은 걸 내놓으면서 여기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고 손짓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부드러운 폭락입니다. 갑자기 확 떨어지면 사회가 충격받으니까 천천히,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금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금이 없다는 걸?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금 확보입니다. 지금 집이 2채 이상이신 분들, 한 채는 파세요. 아직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은 3할입니다. 7할은 내려갑니다. 도박하실 거예요? 70% 확률로 잃는 도박을요? 두 번째, 다운사이징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 하나보다 8억짜리 아파트 하나 플러스 현금 7억이 낫습니다. 왜? 유동성 때문입니다. 집은 팔리지 않으면 그냥 돌입니다. 무거운 돌 이 현금은 언제든 움직입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 알아보세요. 만 55세 이상이시면 주택연금 가능합니다. 집을 담보로 국가가 매달 돈을 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자식이 고마워할까요? 10억짜리 아파트 물려받는 것보다 5억 현금 물려받는 게 낫습니다. 자식들도 알아요. 이제 아파트는 짐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시대가 바뀝니다. 아파트의 시대가 끝나고 현금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20년 전에는 영끌이 정답이었어요. 10년 전에는 B2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현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타이타닉입니다. 지금 배가 기울고 있어요. 빨리 내리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배는 안 침몰해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화 봤잖아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2026년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아는 것. 내년에도 살아남아서 봅시다. 감사합니다.